식충이가 이제 도둑질까지 하느냐? 악독한 맏며느리와 그 편만 드는 시어머니, 뚱뚱하다며 온갖 멸시를 받던 막내 며느리는 조용히 환갑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수많은 하객들 앞, 맏며느리가 직접 뜨거운 놋그릇 뚜껑을 열어 젖힌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사색이 되어 주저앉고 말았죠. 대체 놋그릇 속에서 무엇이 나왔기에 천하의 맏며느리가 이토록 혼비백산한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기막힌 반전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어느 양반 마을에 안가댁이라 불리는 크고 번듯한 기와집이 있었어요. 한겨울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계절이었고 기와지붕 위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환갑을 앞둔 최말레라는 어르신이 계셨는데 가문의 법도와 품위를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죠. 최 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 안만수는 35살의 위엄 있는 가장이었고 둘째 안만석은 28살의 온순한 성품을 지닌 사내였어요. 만수에게는 박금옥이라는 아내가 있었고 만석에게는 김분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두 며느리의 성품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랐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칠흑 같은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녘이었어요. 매서운 삭풍이 뼈를 애는 듯한 그 시각, 안가댁 마당 한쪽에서는 벌써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25살의 둘째 며느리 분이가 얼어붙은 몸을 일으켜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녀의 손은 차가운 아궁이 앞에서 부지런히 움직였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연신 새어 나왔어요. 눈 쌓인 마당을 가로질러 장작을 나르는 분이의 발자국이 하얗게 찍혀 나갔습니다. 분이는 남들보다 한 뼘은 더 큰 풍채를 지녔지만 그 넉넉한 체구만큼이나 마음씨도 따뜻한 여인이었어요. 동상이 걸릴 듯 시린 손끝을 호호 불어가며 불씨를 살렸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찬 공기에 금세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법이어서 분이는 시집온 이래로 온갖 멸시를 견뎌야만 했어요. 시어머니인 최 씨조차 맏며느리 금옥의 교묘한 이간질에 속아 분이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래도 분이는 원망 한마디 없이 묵묵히 굳은 일을 도맡았는데 사실 그 속에는 비단결보다 고운 지혜가 숨어 있었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며 분이는 오늘도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던 것이었죠. 타닥타닥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엌 문틈으로 스며들었지만 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놀렸어요.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분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이면 식구들의 마음까지 녹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이 되어서야 맏며느리 금옥이 안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33의 나이에 집안의 실권을 쥐고 있던 그녀는 게으른 하품을 늘어뜨리며 툇마루로 나섰습니다. 뜨끈한 아랫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이제야 일어난 것이었죠. 마침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눈길을 조심스레 걸어오는 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금옥의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갔어요. 어머, 저것 좀 보게나. 느릿느릿 걷는 꼴이 꼭 살찐 거위 같지 않으냐? 금옥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분이의 걸음걸이를 과장되게 흉내냈습니다. 눈밭을 쓸던 종들이 금옥의 눈치를 보며 억지 웃음을 터뜨렸고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물동이 아래로 스며드는 물방울이 분이의 어깨를 적셨고 그 물기가 찬 바람에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부엌을 향해 걸어갔어요. 금옥은 그런 분이의 뒷모습을 비웃으며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가려다 문득 담장 너머로 지나가는 마을 안악들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금옥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고 그녀는 두꺼운 솜저고리를 여미며 담장 쪽으로 다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이고, 마님들, 들으셨소? 우리 집 둘째가 밥을 어찌나 많이 먹는지 집안 쌀이 바닥을 드러낸다오. 담장 너머의 안악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금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루에 밥을 3그릇씩 비우니 이 추운 겨울에 식량이 동이 나겠지 뭐요. 사실 분이는 누구보다 적게 먹으며 식구들의 밥상을 먼저 챙기는 며느리였지만 금옥의 거짓말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지나가던 안악들은 혀를 끌끌 차며 안가댁의 둘째 며느리를 흉보기 시작했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에서 입김을 내뿜으며 안가댁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분이의 누명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금옥은 이렇게 분이의 명예를 조금씩 갉아먹으며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다져갔던 것이었죠. 차가운 겨울바람이 담장을 넘어 불어왔지만 금옥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따뜻한 안방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후 안가댁의 부엌에서는 특별한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환갑을 앞둔 시어머니 최 씨가 가장 좋아하시는 귀한 조기찜이 정성스레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분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살이 통통하게 오른 조기를 골라 양념을 버무리고 찜기에 올려 정성을 다해 쪘습니다. 한겨울에 구하기 어려운 귀한 생선이었기에 분이는 더욱 정성을 들였어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조기찜이 완성되었고 달콤한 양념 냄새가 부엌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분이는 이 음식을 시어머니께 올리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풀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얼어붙은 손끝으로 정성껏 접시에 담았고 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분이의 편이 아니었어요. 금옥이 부엌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상에 오르기 직전의 조기찜을 발견한 것이었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금옥은 재빨리 조기찜 접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검은 탐욕과 음흉한 계략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금옥은 조기찜을 품에 안고 뒤간 쪽으로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밭에 발자국이 남지 않도록 처마 밑으로 돌아갔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새어 나왔어요. 뒤간 근처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눈에 덮여 보이지 않는 그곳은 금옥의 악행을 감추기에 안성맞춤이었죠. 금옥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귀한 조기찜을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철퍽하는 소리와 함께 조기찜은 눈 덮인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금옥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으로 저 뚱뚱한 것이 또 욕을 먹겠구나. 금옥은 손을 털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안채 쪽으로 돌아갔어요. 차가운 눈발이 그녀의 발자국을 조금씩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점심상이 차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최 씨가 상을 받으시려고 따뜻한 온돌방 대청마루에 앉으셨는데 기대하던 조기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기찜을 올린다 하지 않았느냐? 어찌 된 것이냐? 최 씨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가득 담겨 있었고 종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금옥이 빈 접시를 들고 황급히 대청마루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큰일이 났사옵니다. 금옥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연기를 시작했고 그 모습은 마치 진심으로 놀란 사람 같았어요. 아까 제가 부엌에 가보니 분이가 조기찜을 혼자 다 먹어치우고 있지 뭡니까? 금옥의 목소리는 분노와 경악으로 떨리는 듯했지만 그것은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어렵게 구한 조기를 어찌 시어머님 드실 것을 감히 혼자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최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눈썹이 치켜 올라가며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그것이 사실이냐? 제가 어찌 거짓을 고하겠사옵니까? 직접 두 눈으로 보았사옵니다. 금옥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분이를 모함했고 그 모습에 최 씨의 분노는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마침 물동이를 나르던 분이가 대청마루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썩은 것 같으니 당장 이리 올라오너라. 최 씨의 호통의 분이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황급히 대청마루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는 분이의 눈에 당혹스러움이 가득 차올랐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분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엄이 먹을 것도 없느냐? 이 못된 것사. 최 씨의 지팡이가 바닥을 쿵 내리쳤고 분이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였어요. 어머님, 소녀는 정녕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사옵니다. 모른다고? 내가 조기찜을 다 먹어치웠으면서 시치미를 떼느냐? 최 씨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듯했고 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어머님, 소녀는 정녕 조기찜에 손을 대지 않았사옵니다. 분이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최 씨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어요. 금옥이 옆에서 부채질하듯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어머님, 평소에도 분이의 식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지 않사옵니까? 그 말에 최 씨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올랐습니다. 당장 부엌으로 내려가서 밥도 먹지 말거라. 이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 최 씨의 호통의 분이는 눈물을 참으며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금옥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은근슬쩍 미소를 감추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상심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새로 음식을 준비해 올리겠사옵니다. 최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고 금옥의 계략은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부엌 한켠에서 분이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불기운이 닿지 않는 구석이라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소리 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걸레를 쥐고 부엌 바닥을 닦기 시작했는데 그 손길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차가운 물이 손등에 스며들어 손끝이 고바질 지경이었지만 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일 때까지 문질렀고 눈물 한 방울이 걸레 위로 떨어졌어요. 아무도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이 집에서 분이는 그저 묵묵히 일하는 것으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고 하얀 눈송이들이 땅 위에 소복이 쌓여갔어요. 분이는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 눈 속에는 슬픔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내리라는 다짐이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죠. 해가 기울어 저녁 무렵이 되었고 안가댁의 사랑채에서는 형제간의 날카로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장남 만수가 동생 만석의 멱살을 잡듯 압박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처가 어머니 드실 음식을 훔쳐 먹었다는 것을 모르느냐? 만석은 형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더듬거렸어요. 형님,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오해? 내 처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데 무슨 오해란 말이냐? 만수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사랑채의 기둥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당장 내 처를 단속하지 못할 테냐? 앞으로 밥을 굶겨서라도 버릇을 고쳐야 할 것이다. 만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형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평생을 형의 그늘에서 숨죽여 살아온 그였기에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던 것이었죠. 사랑채 밖으로는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 소리가 형제의 대화를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만석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만 불끈 쥐었고 그의 눈가에는 분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형의 위험에 눌려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무력함이 더욱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만석은 사랑채를 나서며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날 밤 분이는 자신의 밥그릇을 들고 남편 만석에게 갔습니다. 만석은 아내의 초라한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방 안에는 숯불이 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밖의 눈보라보다 더 시리게 얼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밥을 덜어 남편의 그릇에 얹었어요. 서방님, 저는 괜찮사오니 이것이라도 드시옵소서. 만석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고 아내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운 물에 얼어 갈라져 있었고 동상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분이 미안하오. 내가 못나서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소.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고 분이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서방님, 괜찮사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눈발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초승달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숯불이 타닥거리며 방 안을 따뜻하게 밝혔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분이는 남편의 손을 꼭 쥐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저를 믿어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겠나이다. 그 무렵 금옥의 방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금옥은 한 통의 서찰을 받아 읽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서찰은 친정 오라비로부터 온 것이었고 그 내용은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노름에 빠진 오라비가 진 빚이 어마어마한 액수여서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는 것이었죠. 금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이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야? 금옥은 서찰을 구겨쥐며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밖에서는 매서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창호지가 파르르 떨렸어요. 남편 만수에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시어머니께 손을 벌릴 처지도 못 되었습니다. 그때 금옥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 최씨 안방 장롱의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있다는 것을 떠올린 것이었죠. 빛이 비녀라 불리는 그 가보는 안가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었어요. 옥빛이 영롱하게 빛나는 그 비녀는 몇 대를 거쳐 전에 내려온 것으로 값을 매길 수조차 없었습니다. 금옥의 눈에 탐욕의 불꽃이 타올랐고 입술을 깨물며 결심을 굳혔어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잠시만 빌리는 것이다. 잠시만. 하지만 그것이 잠시가 아니라는 것을 금옥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온 집안이 잠들었을 무렵 금옥은 살금살금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눈 내리는 밤이라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았고 고요함이 온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코 고는 소리가 고르게 들려왔고 금옥은 숨을 죽인 채 장롱 앞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장롱문을 열자 빛이 비녀가 촛불 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주변을 살피며 비녀를 집어들었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오라비의 빚을 갚을 수 있어. 금옥은 비녀를 품속 깊이 숨기고 안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었고 자신의 방에 들어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금옥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비녀가 없어진 것을 아시면 분명 집안이 발칵 뒤집힐 터였죠. 금옥은 이 죄를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야겠다는 음흉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눈발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바람 소리가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금옥은 품속의 비녀를 만지작거리며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이 모든 죄를 분이에게 뒤집어 씌우면 완벽할 것이라는 사악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옥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분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금옥은 몰래 기름 항아리를 들고 왔습니다. 분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금옥은 분이의 앞치마에 기름때를 묻혔어요. 손에 묻은 기름을 천으로 닦으며 금옥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으로 뚱뚱한 것이 비녀를 훔쳤다는 증거가 될 것이야. 그날 해질 무렵 최 씨가 비녀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 비녀가 어디로 간 것이냐? 최 씨의 비명 같은 외침에 온 집안 식구들이 안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장롱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본 최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것은 우리 가문의 가보란 말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금옥은 이때다 싶어 눈물을 짜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까 이상한 것을 보았사옵니다. 이상한 것이라니, 그게 무엇이냐? 금옥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분이의 앞치마에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었사옵니다. 혹시 비녀를 팔아 고기를 사 먹은 것이 아닐까 하옵니다. 최 씨의 눈이 번뜩 뜨였고 당장 분이를 불러오라 명했습니다. 분이가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의 앞치마에는 분명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분이는 자신의 앞치마를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것은 제가 묻힌 것이 아니옵니다. 분명 누군가가. 하지만 분이의 말은 금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묻혀버렸어요. 저것 보시옵소서. 증거가 명백하지 않사옵니까? 금옥이 분이의 앞치마를 가리키며 소리쳤고 하인들까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만석이 급히 안방으로 들어와 아내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니, 형님, 우리 분이는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옵니다.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평소와 달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이 못난 놈아. 만수가 동생을 향해 호통을 쳤고 만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형님,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몰아세우시면 아니 되옵니다. 만석의 눈에 불꽃이 일었지만 최 씨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당장 둘째를 마당에 꿀려라. 비녀를 찾을 때까지 밥도 물도 주지 마라. 분이는 눈 덮인 마당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고 차가운 눈이 그녀의 치마를 적셔갔어요.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지만 분이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잿빛 하늘에서는 눈발이 쉬지 않고 내리고 있었어요. 분이의 마음속에는 억울함 대신 차가운 결의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비장한 다짐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죠. 밤이 찾아오고 눈보라가 더욱 거세어질 때 분이는 여전히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추위에도 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에서 비릿한 생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어요. 분이의 콧등이 실룩거렸고 그 냄새가 뒤간 쪽에서 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분이의 눈이 가늘어졌고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바로 그때 금옥이 마당으로 나와 분이 앞에 섰습니다. 두꺼운 솜저고리를 입고 손난로까지 쥐고 있는 금옥과 눈 속에 꿇어앉은 분이의 모습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어요. 어머, 우리 식충이가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금옥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고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갔습니다. 식충이가 이제 도둑질까지 하느냐? 참으로 가관이로다. 분이는 고개를 들어 금옥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고 오직 깊은 연민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 진실은 언젠가 보름달처럼 환하게 떠오를 것이옵니다. 분이의 담담한 목소리에 금옥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코웃음을 쳤어요. 보름달, 내가 무슨 수로 이 상황을 벗어나겠느냐. 금옥이 돌아서서 안채로 향했고 분이는 다시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눈구름 사이로 초승달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분이의 눈에도 작은 빛이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옵소서.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고 가문을 바로 세우겠나이다. 분이는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기도를 올렸고 눈발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하얗게 물들여갔어요. 이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분이의 긴 싸움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안가댁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고 혹독했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인 마당 한복판에서 분이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눈송이들이 쉬지 않고 내려앉았고 분이의 어깨 위에도 눈이 소복이 쌓여갔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분이의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추위 속에서도 분이는 단 한 번도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녀를 훔치지 않았사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옵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차가운 공기에 흩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가댁의 누구도 분이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비웃음만 돌아왔습니다. 종들은 분이를 피해 먼 발치로 돌아다녔고 시어머니 최 씨는 방문조차 열지 않으셨어요. 분이는 홀로 눈밭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로 그 시각 따뜻한 안방에서는 금옥이 창문 틈으로 분이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간 금옥의 손에는 달콤한 다식이 들려 있었습니다. 따끈한 차를 한 모금 마신 금옥은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다식을 입에 넣었어요. 바삭하게 부서지는 다식의 식감이 혀 위에서 녹아내렸고 금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렇게 얼어붙어 가면서도 버티다니 참으로 미련한 것이로다.
금옥은 코웃음을 치며 창문을 닫았고 따뜻한 아랫목에 다시 자리를 잡았어요. 화롯불이 방 안을 훈훈하게 데워주고 있었고 금옥은 게으르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눈밭에서 고통받는 분이와 따뜻한 방에서 호사를 누리는 금옥의 모습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집안에 살면서도 두 사람의 운명은 이토록 달랐던 것이었죠. 하지만 금옥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겨울이 끝나면 모든 것이 뒤바뀌리라는 것을요. 한편 사랑채에서는 형제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었어요. 만수가 동생 만석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못난 놈아, 가문의 수치를 당장 내치라고 했거늘. 만석은 형의 거친 손길에 뒤로 비틀거렸지만 이내 다시 앞으로 나섰어요. 형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만석은 형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어요. 제 아내는 겨울바람보다 깨끗한 사람이옵니다. 결코 그런 짓을 할 위인이 아니옵니다. 만석의 간절한 호소에도 만수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무슨 헛소리냐? 내 처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 하지 않았느냐? 만수는 동생의 멱살을 잡듯 옷깃을 움켜쥐었고 만석은 저항하지 못했어요. 평생을 형의 그늘에서 살아온 만석이었기에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고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형님, 제발 단 며칠만 시간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나이다. 만석의 애원에도 만수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잔칫날까지다. 그때까지 비녀를 찾지 못하면 내 처는 이 집에서 영영 내쳐질 것이다. 만수의 선언은 곧 가문의 법도나 다름없었고 만석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사랑채를 나서는 만석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은 눈 위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만석의 뺨을 스쳤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형의 냉정한 태도였어요. 만석은 주먹을 불끈 쥐며 아내가 있는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렵 안채에서는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최 씨가 충격과 상심으로 자리에 드러누운 것이었습니다. 종들이 가져다주는 화로조차 마다하셨고 곡기마저 끊으셨어요. 내 비녀가 없으면 환갑잔치도 의미가 없느니라. 최 씨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고 눈가에는 주름이 더 깊어진 듯 했습니다. 금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침소로 살금살금 다가간 금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기막힌 것을 발견했사옵니다. 금옥의 손에는 무언가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고 그것을 최 씨의 눈앞에 펼쳐 보였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곳간의 겨울 양식 장부이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쌀이 절반이나 줄어 있사옵니다. 금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교활한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사실 그 장부는 금옥이 밤새 조작해서 만든 가짜였습니다. 설마 분이가 곳간의 양식까지 팔아먹었단 말이냐? 최 씨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빠져 다시 쓰러졌어요. 어머님, 진정하시옵소서. 제가 모든 것을 처리하겠나이다. 금옥은 시어머니의 이불을 여미며 효부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입꼬리는 슬며시 올라가 있었어요. 금옥은 분이를 완전히 몰락시키기 위해 온갖 거짓을 꾸며내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구밀복검, 입으로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은 격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어요. 분이는 여전히 마당에 무릎을 꿇은 채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추위에 손가락 끝의 감각조차 희미해져 갔어요. 하지만 분이의 눈만큼은 또렷하게 빛나며 안채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금옥의 방 쪽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담장을 넘어 금옥의 방 창가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모습을 주시했어요. 그림자의 주인은 낯선 사내였고 금옥과 무언가를 주고받는 듯 했습니다. 분이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저 사내는 대체 누구이며 형님과 무슨 관계인 것일까? 며칠 후 눈보라가 유난히 거세게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분이는 몸을 웅크린 채 눈밭에서 버티고 있었지만 귀만큼은 바짝 세우고 있었어요. 그때 담장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으로는 어림도 없어. 빚이 얼마인 줄 아느냐? 낯선 사내의 목소리였고 그 손에는 무언가 장부 같은 것이 들려 있었어요. 금옥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오라버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곧 더 큰 돈을 마련하겠나이다. 분이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저 사내가 금옥의 오라비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전당포 장부를 흔들며 돈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금옥이 비녀를 훔친 이유가 바로 저 노름빛 때문이었던 것이었죠. 분이는 이 장면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얼굴을 때렸지만 분이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진실을 밝힐 실마리를 찾은 것이었기에 추위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고 분이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반드시 모든 것을 밝혀내리라. 그날 밤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어 걷기가 쉽지 않았지만 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뒤관 근처의 구덩이에 도착한 분이는 두 손으로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얼어붙은 손가락 끝이 시렸지만 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파헤치자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생선뼈와 양념 자국이 남은 조기찜의 흔적이었습니다. 분이의 눈가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첫 번째 증거를 찾은 것이었죠. 이것으로 조기찜을 제가 먹지 않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어요. 분이는 그 증거를 치마폭에 꼭 싸서 품속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더 큰 결심을 했어요. 비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직접 시장통의 전당포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몸 상태는 좋지 않았고 며칠간의 추위에 발걸음이 휘청거렸어요. 그래도 분이는 포기하지 않았고 눈길을 헤치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시장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진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어요. 눈길에 미끄러져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분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눈이 무릎을 적셨고 손바닥은 얼음에 쓸려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하지만 분이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시장통에 도착한 분이는 전당포의 위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근처에 전당포가 어디 있는지 아시옵니까? 한 노파가 분이의 행색을 보더니 측은한 눈빛으로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저 골목 끝에 있다오. 그런데 낭자, 괜찮으시오? 얼굴이 창백하구려. 분이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노파가 가리킨 방향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가슴 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전당포의 간판이 눈앞에 보이자 분이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분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만석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며 대문 앞을 서성이던 만석은 결국 밤중에 몰래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눈길을 걸으며 아내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분이 어디 있소? 제발 대답 좀 해주시오. 만석의 목소리는 눈보라에 흩어졌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헤매던 만석은 마당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분이를 발견했습니다. 분이는 시장에서 돌아온 뒤 지쳐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었어요. 만석은 달려가 아내를 끌어안았고 차가운 분이의 몸에 자신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분이 괜찮소. 이러다 정령 얼어 죽겠소. 만석의 손이 분이의 얼굴을 감싸 안았고 눈물이 분이의 뺨 위로 떨어졌어요. 분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서방님, 저는 괜찮사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옵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정이 담겨 있었어요. 만석은 아내의 손을 제 가슴에 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못나서 당신을 이 추위에 내몰았소. 정녕 미안하오. 만석의 눈물이 분이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두 사람은 차가운 눈밭에서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이어져 있었어요. 그때 만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분이 이러다 당신이 큰일 나겠소. 차라리 함께 도망갑시다. 분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서방님,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만석의 눈에 당혹스러움이 떠올랐고 분이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도망가면 서방님도 평생 도둑의 남편으로 손가락질 받으실 것이옵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끝까지 버티겠나이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말 것이옵니다. 분이의 눈빛에는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고 만석은 그런 아내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알겠소. 나도 당신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소. 만석은 아내의 손을 더욱 꼭 쥐었고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졌어요.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사랑채에서는 문중 어른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있었어요. 만수가 앞자리에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가문의 수치를 처리하기 위함이오. 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문중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잔칫날 둘째 며느리를 가문에서 완전히 내치기로 하였소. 만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이것은 너무하지 않사옵니까? 하지만 만수의 차가운 눈빛에 만석은 다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문중 어른들이 수군거렸고 분이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만석은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날 밤 분이는 큰 결심을 하고 시어머니 최 씨의 침소를 찾았습니다. 최 씨는 여전히 자리에 누워 계셨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불효한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청을 올리고자 왔사옵니다. 분이의 목소리에 최 씨가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분이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어요. 이 추운 날씨에 손님들 대접은 제가 끝까지 하게 해주시옵소서. 최 씨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환갑상을 차릴 테니 그것만은 허락해 주시옵소서. 분이의 간청에 최 씨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내가 무슨 속셈이 있어 이러는 것이냐? 최 씨의 물음에 분이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잔치를 성공적으로 치르면 반드시 비녀도 찾아 올리겠나이다. 분이의 눈빛에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고 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좋다. 하지만 비녀를 찾지 못하면 너는 영영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다. 최 씨의 허락이 떨어지자 금옥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것의 말을 믿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금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금옥은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추위에 미쳤구나. 필시 도망갈 구실을 만들려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금옥은 오히려 이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분이가 잔치 준비를 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더 큰 망신을 줄 수 있을 터였죠. 좋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것이 어떻게 망하는지 제 눈으로 보고 싶사옵니다. 금옥의 승낙에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분이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분이는 다시 한번 절을 올리고 침소를 나섰어요. 분이의 가슴 속에는 비장한 각오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고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터였어요. 하지만 분이는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희망의 불씨가 더욱 타올랐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분이는 넉넉한 옷 안쪽에 숨겨둔 엽전 꾸러미를 꺼냈어요. 그것은 시집 오기 전부터 삭바느질로 한 푼, 두 푼 모아온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분이는 엽전을 세어보며 계획을 세웠어요. 이 돈으로 전당포에서 비녀를 되찾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턱없이 부족했고 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찌하면 좋을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겠구나. 분이는 밤새 고민하며 새로운 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가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어요. 문득 등 뒤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분이가 슬쩍 뒤를 돌아보니 검은 옷을 입은 머슴 하나가 먼 발치에서 따라오고 있었어요. 금옥이 보낸 감시자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챈 분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형님도 참 꼼꼼하시기도 하시지. 분이는 일부러 천천히 걸으며 시장 쪽으로 향했어요. 머슴은 눈치채지 못하게 거리를 두고 따라왔고 분이는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한 분이는 갑자기 미끄러운 빙판길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고는 일부러 미끄러지는 척하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분이가 넘어지자 머슴이 당황하여 달려왔고 그 순간 분이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분이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좁은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머슴은 빙판에 발이 묶여 넘어졌고 허둥지둥 분이를 찾았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이런, 어디로 간 것이냐? 머슴의 당황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지만 분이는 이미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골목 사이를 누비며 전당포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얼어붙은 골목길은 미끄러웠지만 분이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전당포 앞에 도착한 분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문을 밀고 들어가는 분이의 눈빛에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시장 모퉁이, 낡은 전당포 앞에 분이가 도착했어요. 가게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눈발 사이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고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뺨을 감싸 안았어요. 전당포 주인은 화롯불 앞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낯선 손님의 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분이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어요. 주인 어른, 여쭤볼 것이 있어 찾아왔사옵니다. 전당포 주인은 분이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분이는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그 안에는 분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소중한 은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드릴 테니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시옵소서. 분이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전당포 주인은 은비녀를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어요. 제법 좋은 물건이구려. 무엇을 알고 싶은 것이오? 분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비취 비녀를 맡긴 여인이 있었을 것이옵니다. 그 장부를 보여주실 수 있사옵니까? 전당포 주인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분이가 내미는 비녀의 가치가 만만치 않았기에 주인은 결국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있소. 며칠 전에 비취 비녀를 맡긴 기록이요. 분이의 눈이 장부 위를 훑어 내려갔고 거기에는 낯익은 필체가 적혀 있었어요. 금옥이 가짜 이름을 썼지만 그 글씨체는 분명히 형수의 것이었습니다. 분이의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주인 어른, 이 내용을 베껴 적어 주실 수 있사옵니까? 전당포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와 붓을 꺼냈어요. 분이는 장부의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베껴 적었고 주인의 인장까지 받아냈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분이는 깊이 절을 올리고 전당포를 나섰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분이의 가슴 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핥히었지만 분이는 웃음을 머금은 채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손에 꼭 쥔 종이 한 장이 천냥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안가댁에서는 금옥이 분이의 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분이가 밤새 정성을 다해 누비질한 따뜻한 환갑용, 비단옷을 발견한 금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곱디고 온 비단 위에는 섬세한 수가 놓여 있었고 한 땀 한 땀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금옥은 비단옷을 들어 올리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으로 저 식충이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려 주마. 금옥은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 들었고 망설임 없이 비단을 갈기갈기 찢기 시작했어요. 싹둑싹둑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아름답던 비단은 누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금옥은 찢어진 비단을 마당 눈밭에 던져두고는 종들을 불러 모았어요. 저것 봐라. 분이가 화가 나서 시어머님 비단옷을 찢어버렸구나. 금옥의 거짓말의 종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분이는 마당에 널브러진 비단 조각들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하얀 눈 위에 흩어진 푸른 비단은 마치 상처 입은 새의 깃털 같았습니다. 분이는 무릎을 꿇고 비단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꽉 깨물고 비단 조각들을 품에 안았어요. 방으로 돌아온 분이는 말없이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찢어진 비단을 펼쳐놓고 한 땀 한 땀 꿰매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손끝이 시렸지만 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바늘을 놀려 찢어진 자국 위에 화려한 눈꽃을 놓았어요. 상처가 있던 자리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고 비단은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분이는 바느질을 마쳤어요. 완성된 비단옷을 들어 올리자 눈꽃수가 촛불 빛에 반짝였습니다. 찢어지기 전보다 더 아름다워진 비단옷을 보며 분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형님께서 아무리 방해하셔도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옵니다. 분이는 비단옷을 곱게 접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금옥의 방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금옥은 몰래 부엌으로 숨어들어 분이의 물동이에 소금을 한 움큼 집어넣었습니다. 내일 분이가 음식을 만들면 맛이 엉망이 되어 망신을 당할 것이라 생각했죠. 금옥은 킬킬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아무도 그 짓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적어도 금옥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이미 금옥의 계략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잠들기 전 부엌을 점검하던 분이는 물동이에서 희미한 짠 냄새를 맡았습니다. 손가락을 담가 맛을 보자 역시나 소금물이 되어 있었어요. 분이는 한숨을 쉬며 물동이를 비우고 깨끗한 눈을 퍼다 따로 녹여두었습니다. 형님도 참 끈질기시기도 하시지. 분이는 중요한 식재료들을 온돌방 아래 따뜻한 곳에 숨겨두었어요. 금옥이 손댈 수 없는 곳에 모든 것을 옮겨놓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렇게 분이는 금옥의 방해를 하나하나 막아내며 잔치 준비를 이어갔어요. 비록 몸은 지쳐갔지만 분이의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잔칫날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이 분이를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밤 금옥의 친정 오라비가 다시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욱 다급하고 험악했어요. 금옥아,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불어버리겠다. 오라비의 협박에 금옥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라버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잔칫날이 지나면 반드시 마련하겠나이다. 헛간 뒤 서리빨 아래에 숨어있던 분이는 이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어요. 차가운 바람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에 두 사람의 대화를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이것이 금옥의 죄를 밝힐 또 하나의 증거가 될 터였습니다. 분이는 숨을 죽인 채 때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한편 만석은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직접 나서서 돕고 싶었지만 형의 눈이 무서워 쉽게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래도 만석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아내를 도왔습니다. 분이가 씻는 집신 속에 남몰래 마른 짚을 채워 넣었어요. 발이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한 것이었죠. 분이가 아침에 집신을 신으려다 안에서 푹신한 짚을 발견하고는 미소를 지었어요. 누가 넣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 고맙사옵니다. 분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따뜻한 온기가 가슴 속에 번져갔어요. 이런 작은 정성이 분이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금옥의 모함은 점점 더 교활해져 갔어요. 금옥은 시어머니 최 씨를 찾아가 또 한 번 거짓을 고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까 시장에서 끔찍한 것을 보았사옵니다. 최 씨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고 금옥은 울먹이는 척 연기를 했어요. 분이가 시장 바닥에서 낯선 사내와 웃음을 팔더이다. 최 씨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고 당장 분이를 불러오라 명했습니다. 분이는 음식 준비를 하다 말고 황급히 안채로 달려갔어요. 최 씨의 차가운 눈빛이 분이를 내리꽂았고 분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가문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구나. 이거사. 최 씨의 호통에 분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분이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것은 사실이 아니옵니다. 저는 오직 잔치 준비만을 하고 있었사옵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잔칫날 따뜻한 국 한 그릇에 진실을 담아 올리겠나이다. 최 씨는 분이의 단호한 태도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잔치 전날 밤, 금옥은 마지막 계략을 시행에 옮겼어요. 분이가 밤새 정성껏 끓인 고기, 국 가마솥에 몰래 다가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찬 모래를 한 움큼 꺼내 가마솥 안에 집어 던졌어요. 철벅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금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분이는 이미 한 수 앞서 있었습니다. 금옥이 올 것을 예상한 분이는 빈 가마솥을 미끼로 두고 진짜 국은 온돌방 아래 숨겨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분이가 가마솥을 들여다보니 예상대로 모래가 가득했습니다. 분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형님, 이 정도로는 저를 막을 수 없사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밤새도록 잔치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특히 상 한가운데 놓을 커다란 녹그릇을 정성스레 닦고 또 닦았어요. 불 옆에서 뜨겁게 달군 녹그릇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분이는 그 안에 전당포에서 찾아온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 맨 위에 되찾아 온 비추 비녀를 올려놓았습니다. 비녀는 전당포에서 분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되찾아 온 것이었어요. 소중한 은비녀와 남은 엽전을 모두 내놓고서야 겨우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분이는 비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보자기로 덮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내일이면 진실이 밝혀질 터였습니다. 분이는 두 손을 모아 하늘에 마지막 기도를 올렸어요. 하늘이시여, 내일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시옵소서. 차가운 겨울밤, 분이의 기도 소리가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발이 그치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분이는 보자기로 싼 녹그릇을 추운 대청마루에 올려두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그릇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것이었어요. 드디어 환갑 잔칫날 아침이 밝았고 안가댁 마당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일가 친척들로 북적였어요. 며칠간 내리던 눈이 그치고 맑은 햇살이 쏟아지자 하얀 눈밭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마당 곳곳에 붉은 깃발이 펄럭였고 잔치 음악 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은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 환갑상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화목한 잔치 분위기에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분이가 정성껏 차린 뜨끈한 요리들이 상에 오르자 하객들의 입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색색이 아름다운 나물들, 고소한 전들이 상을 가득 채웠어요. 추운 겨울에 이토록 푸짐한 잔치상을 보기가 쉽지 않았기에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날에 이런 음식을 어찌 장만했단 말이오? 한 어르신이 감탄하며 젓가락을 들었고 맛을 보자마자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이는 부엌에서 쉴 틈 없이 음식을 나르며 하객들의 빈 그릇을 채워갔습니다. 땀이 이마를 적셨지만 분이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이 바로 모든 것이 결판나는 날이었기에 분이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고 오직 손님 접대에만 집중했어요. 그런 분이의 모습을 금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하객들 사이를 오가며 분이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어요. 저 뚱보가 음식에 무슨 독을 탔을지 모르니 조심하시오. 금옥의 말에 몇몇 하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식탐이 대단해서 시어머님 음식까지 훔쳐먹은 년이라오. 금옥의 비열한 험담에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어요. 잔치상 한가운데에는 하얀 보자기로 덮인 커다란 녹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가느다란 김이 새어 나왔고 모든 이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저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오? 한 하객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분이는 멀리서 그 그릇을 바라보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어요. 금옥의 눈이 번뜩였고 이때다 싶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녹그릇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여러분, 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오? 금옥의 목소리의 장내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금옥에게 쏠렸습니다. 금옥은 승리를 확신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 안에는 분명 김분이가 몰래 숨겨둔 고기 뼈다귀만 가득할 것이오. 금옥의 선언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식충이가 잔칫날까지 음식을 빼돌린 증거가 저 안에 있을 것이오. 금옥은 분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망신을 주려 했습니다. 분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형님, 그토록 궁금하시다면 직접 열어보시지요. 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금옥은 코웃음을 치며 녹그릇 앞으로 다가갔어요. 좋다. 내가 직접 이 식충이의 실체를 만천하에 밝히겠다. 금옥의 손이 보자기를 움켜쥐었고 하객들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형님, 이 안에는 어머님의 잃어버린 겨울이 들어있사옵니다. 금옥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씨도 의아한 눈빛으로 녹그릇을 바라보았어요. 장내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형님, 그 뚜껑을 여는 순간 형님의 겨울은 시작될 것이옵니다. 분이의 말에 금옥의 눈썹이 꿈틀거렸지만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어디 한번 보자꾸나. 금옥은 힘껏 보자기를 젖히고 뜨거운 녹그릇 뚜껑을 열어 젖혔어요. 뚜껑이 열리는 순간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햇살을 받은 빛의 비녀가 얼음처럼 차갑고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최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비녀, 이것이 어찌 거기 있느냐? 최 씨의 외침에 하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금옥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것은 분명 김분이가 훔쳤다가 들통날까봐 여기 숨긴 것이옵니다. 금옥의 변명에 몇몇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이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녹그릇 안을 가리켰어요. 형님, 비녀 아래를 보시옵소서. 분이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다시 그릇 안으로 향했습니다.
비녀 아래에는 종이 2장이 깔려 있었고 분이가 그것을 꺼내 들었어요. 분이는 천천히 만수에게 다가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아주버님, 이것을 직접 확인해 주시옵소서. 만수가 종이를 받아 들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종이에는 전당포 주인의 인장이 찍혀 있었고 비녀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한 사람의 필체가 눈에 익은 것이었어요. 만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씨는 하객 중 한 선비가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글씨는 분명 안가대 큰자부의 것이 아니오? 선비의 말에 하객들이 술렁거렸고 금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제 글씨를 흉내낸 것이옵니다. 금옥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분이가 2번째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형님의 오라버니께서 보낸 빛 독촉 서찰이옵니다. 금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고 무릎에 힘이 빠지는 듯 했어요. 노름에 빠진 오라버니의 빚을 갚기 위해 형님께서 비녀를 훔치셨던 것이옵니다. 분이의 말에 장내가 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금옥이 종이를 뺏으려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만석이 형수 앞을 막아서며 아내를 지켰습니다. 형수님, 더 이상 제 아내를 모함하지 마시옵소서. 평소 말 한마디 못하던 만석이 처음으로 형수 앞에 당당히 맞선 것이었어요. 만석의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마지막으로 그릇 바닥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뒤간 구덩이에서 찾아낸 조기찜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님께서 제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버린 조기찜의 흔적이옵니다. 분이의 말에 최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그동안 분이를 식충이라 욕하고 구박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금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금옥의 입에서는 제대로 된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눈보다 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맏며느리라는 것이 동서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가문의 갑오를 훔쳐 팔았으면서 남 탓을 하다니 염치도 없구나. 손가락질과 비난이 쏟아졌고 금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높았던 코가 땅바닥까지 내려앉은 것이었어요. 만수는 아내의 추한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에 아내의 말만 믿고 동생과 재수 씨를 핍박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만수는 힘없이 고개를 떨고 왔고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문중 어른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이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죠. 최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시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최 씨가 떨리는 손으로 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추위와 고된 노동으로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분이야, 이 늙은 것이 눈이 멀었구나. 최 씨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겨울바람에 내 눈이 멀어 보석을 돌로 보았구나. 분이의 눈에도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햇살이 마당에 가득 쏟아지고 눈이 녹아 물방울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차가웠던 겨울이 조금씩 물러가는 듯 했어요. 최 씨가 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참으로 미안하구나.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객들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원망하지 않사옵니다. 분이의 눈빛에는 원한 대신 따뜻한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다만 앞으로는 진실을 보아주시옵소서. 분이의 말에 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석이 아내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분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만석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고 분이는 남편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서러움이 눈물로 변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객들의 비난 속에서 금옥은 최 씨의 발치를 붙잡고 눈물로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금옥의 울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지만 누구 하나 동정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높았던 콧대가 땅바닥까지 내려앉았고 화려했던 옷자락은 눈물에 젖어 있었어요. 최 씨는 차갑게 금옥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가문을 덮여야 할 맞이가 얼음 송곳이었구나. 최 씨의 호통에 금옥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내가 이 집안에서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최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눈에서는 실망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믿고 맡겼던 맏며느리에게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만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하객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중 어르신들께 큰 죄를 지었사옵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제가 아내의 말만 믿고 동생과 재수 씨를 함부로 대했사옵니다. 평소 위엄 있던 만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금옥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쏟아냈어요. 가문의 보물을 훔쳐 팔다니 쥐만도 못한 것. 겉으로는 효부인 척하더니 속은 썩어 문드러졌구나. 하객들의 차가운 시선이 금옥을 에워쌌고 금옥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었어요. 최 씨가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박금옥을 이 가문에서 내친다. 금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짐 하나 없이 당장 이 집을 떠나거라. 최 씨의 말은 곧 가문의 법도나 다름없었습니다. 금옥은 소복 차림으로 갈아입고 대문 앞에 섰어요. 한때 안주인으로서 누렸던 영화는 모두 사라졌고 남은 것은 수치와 후회뿐이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금옥의 얼굴을 핥히었지만 누구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금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천천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금옥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어요. 금옥이 떠난 뒤 만수는 동생 만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석아, 형이 잘못했다. 그동안 너와 재수 씨에게 못되게 굴어 정녕 미안하다. 만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고 만석은 형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형님, 다 지난 일이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시지요. 두 형제는 오랜만에 서로를 끌어안았고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 씨가 천천히 분이에게 다가갔어요. 품속에서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꺼내 분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곳간 열쇠란다. 분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최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이 집안의 안살림을 맡아다오. 분이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 꾸러미를 받아들었어요. 외모가 넉넉한 만큼 우리 집안의 인심도 늘 따뜻하게 하겠나이다. 분이의 다짐에 최 씨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하객들이 떠난 뒤 분이는 곧바로 곳간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묵은 쌀이 가득 쌓여 있었고 분이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눈 피해를 입은 분들께 쌀을 나누어 드리겠사옵니다. 분이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추운 겨울 분이의 따뜻한 손길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만석은 아내를 도와 장부를 정리하며 부부의 금슬을 더욱 깊게 했어요. 분이 당신 덕분에 내가 사람 노릇을 하게 되었소. 만석의 말에 분이가 살며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따뜻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봄이 오자 분이는 가문의 땅을 지혜롭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동안 준비한 거름을 논밭에 뿌렸고 씨앗을 정성스레 심었어요. 분이의 부지런함에 종들도 힘을 보태었고 온 집안이 하나가 되어 일했습니다. 그해 가을 안가댁의 수확량은 전년의 2배에 달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분이의 지혜로운 농사법을 배우러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분이는 금옥이 빼돌렸던 가문의 폐물들을 하나하나 되찾아왔어요. 전당포와 거래하며 지혜롭게 협상했고 잃어버린 재산을 모두 회복시켰습니다. 최 씨는 분이의 능력에 감탄하며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내가 진작 안살림을 맡았더라면 이 집안이 더 번창했을 것이다. 분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시어머니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분이를 보며 식충이라 흉을 보았지만 이제는 다들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안가댁 복항아리 오신다. 분이가 지나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었어요. 넉넉한 체구 덕분에 복덩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분이는 마을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최 씨는 분이가 정성껏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며 건강을 회복했어요. 특히 분이가 만든 조기찜은 최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분이야, 내 음식을 먹으면 온몸에 힘이 나는구나. 최 씨의 말에 분이가 수줍게 웃음을 지었어요. 노환이 깊었던 최 씨가 점점 기력을 되찾아가는 모습에 온 집안이 기뻐했습니다. 분이는 집안 종들의 처우도 개선했어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두툼한 겨울옷을 손수 지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종들은 감격하며 분이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가문의 결속력은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어요. 분이의 리더십 아래 안가댁은 화목한 대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따뜻한 가풍이 자리 잡았어요. 만석 또한 아내 덕분에 크게 성장했습니다. 예전에는 형의 그늘에 가려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당당한 가장이 되었어요.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면 만석의 의견을 묻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만석 도령이 요즘 부쩍 의젓해지셨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만석은 어깨를 펴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안가댁은 인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명문가로 우뚝 섰습니다. 무너져가던 가문이 분이의 지혜로운 관리 아래 다시 일어선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안가댁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하며 분이의 지혜를 칭송했습니다.
분이의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져 가문의 가훈이 되었어요. 자손들은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대대로 이어갔습니다. 훗날 최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분이야, 내가 이 가문의 진정한 보물이었다. 최 씨의 마지막 말에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사옵니다. 최 씨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고 온 가문이 슬픔에 잠겼어요. 하지만 최 씨의 가르침은 분이를 통해 계속 이어졌습니다. 분이는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갇히는 겉모습이 아니라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타오르는 진심에 있느니라.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안가댁의 번영은 그렇게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왔어요. 눈 내리던 그 겨울 모두에게 멸시받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 진실을 밝혀 가문을 일으켰어요. 분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대해도 진심은 결국 빛을 발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빛은 가장 어두운 겨울밤에도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분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겉모습이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분이처럼 깊은 속내와 지혜를 품은 사람은 어떠한 억울한 시련 속에서도 결국 자신의 진가를 증명해내고야 말지요. 살아가며 부당한 오해나 세상의 편견에 부딪히더라도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평안과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늘 웃음꽃 피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포근야담이었습니다.